안녕하세요. 법무사 백강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법무사 2차 시험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본은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이 4개를 기준으로 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겠지만 이제 처음이거나 아직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답안 작성 요령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저도 이 방법으로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번호를 쓰는 겁니다. 문 1. 만약에 문 1번에 대해서 뭐 20점짜리인데 갑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서술하시오, 이렇게 쓰면 문 1, 아니면 문 1-1, 이렇게 문제를 꼭 써야 됩니다. 그 다음, 1, 결론을 쓰시고, 여기에 5줄을 비워두세요. 그리고 2, 이유. 그러고 나서 1. 논점의 정리. 그리고 여기에 3줄 비워두세요. 왜 3줄이냐? 문제 보면 각각의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읽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고수분도 계시겠지만 헷갈리는 부분이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5줄 비워놓으면서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 결론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시고, 논점의 정리는 각각의 이제 목차를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는데 난 목차를 정말 못 쓰겠다 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2. 만약에 채권자 대위권이다 그러면 채권자 대위권, 요건, 판례, 소결,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니면 사안의 경우, 소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렇게 써서 채권자 대위권이다. 그럼 여기다 채권자 대위권 쓰시고, 점 찍고, 여기 이제 다음 문제 3. 만약에 소멸시효 문제다. 소멸시효. 그리고 똑같이 요건, 똑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소멸시효 나왔으면 여기다 소멸시효 그때 적고. 왜냐? 문제를 풀다 보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미리 다 써버리면 수정할 때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결론 쓰고 5줄, 논점의 정리 써놓고 3줄, 여기 칸이 비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것만 채권자 대위권, 소멸시효, 나중에 채권자 취소권 하면 이렇게 쓰고 채권자 취소권 또 쓰고. 5. 만약에 대리권 나오면 대리권 해서 여기다 또 대리권 쓰고 나중에 본인이 쓰면서 기억나는 걸 다 쓴 다음에 결론 쓰고 이거 정리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은 이걸 기준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 목차를 꼭 써야 되는데 목차 쓰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 방법대로 쓰면 됩니다. 꼭 목차를 써야지만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저처럼 글씨가 좀 악필이거나 어떻게 좀 잘 보이게 하려는 분들은 이렇게 목차를 나눠주는 게 좋긴 합니다. 1, 2, 가로 치고 가에서 반가로 1, 그 다음에 쌍가로 1,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서 쓰셔도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 논점들. 글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논점을 찾아서 그 논점을 적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 말했듯이 논점 한 개당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논점을 꼭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쓴 걸 여기다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면 깔끔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안 것처럼 보이게끔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은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어요, 저도요. 부동산 등기법은 똑같긴 한데, 부동산 등기법은 저는 그냥 1. 신청인, 2. 이게 신청인 했잖아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처음에 공동이 원칙이니까 단독이냐 공동이냐. 2. 신청 정보. 3. 첨부 정보. 그 다음 4. 등기관의 조치. 이걸 기준으로 사례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사례를 읽었는데 정말 모르겠다. 예전에 말 그대로 부기등기에 대해서 나왔다. 부기등기에 대해서 나왔으면 일단은 조문 찾고 조문에 대해서도 부동산 등기 규칙도 찾아서 써야 돼요. 규칙을 쓰고, 그래서 규칙하고 써보니 부기등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 4개 중에 어디에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신청 정보겠죠. 그럼 신청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써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등기관의 조치도 아주 중요하죠. 근데 첨부 정보는 뭐냐? 이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 거에 대해 첨부 정보를 쓸 때 여기에 말 그대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여부가 필요하는지 여부, 그런 거 나타내는 정도. 그러니까 기본 틀은 신청인, 부기등기라도 공동신청이잖아요, 원칙은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신청이다. 특별한 거 없으면, 사례에 특별한 거 없으면 공동신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어주면 되고, 신청 정보는 정확하게 묘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첨부 정보도 말 그대로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등. 이게 가장 중요한 논점일 거니까요. 그 다음에 등기관 조치. 등기관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주등기만 말소하면 주등기만 말소하는지, 그 주등기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청정보에 부기등기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기준 제가 다시 적어드리면, 부동산 등기법은 몰라요. 말 그대로 사례를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무조건 이것만 적으세요. 신청인, 2. 신청 정보, 3. 첨부 정보, 4. 등기관의 조치. 이것만 기준 잡고 쓰면 돼요. 만약에 요거 기준 잡을 때 어떻게 쓰냐. 만약에 1. 결론. 말했죠. 5줄. 2. 이유. 1. 신청인. 2. 신청 정보. 3. 첨부 정보. 4. 등기관의 조치. 이거 외에 부수적으로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넣어주시면 돼요. 끝!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2차 답안 쓰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막상 시험 보고 여러 번 해보고 공부해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아까 말한 그 틀이더라고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웬만큼 적으면 깔끔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남았네요. 보름 좀 넘게 남았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그 방법대로 쓰는 거, 써보지 않았더라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연습 잘 하시고 다음 달에 있을 시험 꼭 잘 봐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